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습니까? 마트 계산대에 줄 서 있는데 앞사람이 지갑을 한참 찾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버스 안에서 누가 큰 소리로 통화하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TV를 보다가 뉴스만 나와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옆 사람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우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더니 성격이 변한 건가?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꼭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저 말은 안 했어야 했는데.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마음을 혼자 안고 살아가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다고. 내가 못나졌다고. 그런데 오늘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는지, 그리고 왜 그게 어르신 잘못이 아닐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예전에는 참았던 일이 이제는 힘들어질까요? 75세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트럭 끌고 나가셨고 비 오는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만지기만 하고 안 사도 웃으셨습니다. 값 깎아 달라고 떼를 써도 괜찮다며 넘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접고 집에 계시게 된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갔는데 주문줄이 길었습니다. 앞사람이 메뉴를 한참 고릅니다. 예전 같으면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왜 저렇게 오래 고르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셨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해졌지? 나이 먹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참으며 사셨습니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서운해도 가족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던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피로가 이제는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소음도 크게 들립니다. 사소한 기다림도 더 길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틴 마음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다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그 말 안에는 사실 화보다 더 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쉬고 싶다. 나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평생 가족 챙기느라 자기 마음은 맨 뒤에 두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작은 일에 울컥하면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는 어쩌면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살아온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더 서운해질까요? 왜 예전엔 괜찮았던 일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참아온 마음이 나온 거라면 왜 요즘은 작은 말에도 더 서운할까? 왜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을까?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장 많이 탓하시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여려질까요? 74세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한테 전화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5분?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약 드셨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전화가 하루의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정말 바빴던 겁니다. 딸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박 어르신도 머리로는 아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셨답니다. 괜히 창밖만 보게 되고 TV를 틀어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귀찮아졌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삶이 바빴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그렇게 아팠을까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빴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 하나도 더 크게 느껴지고 짧은 말 한마디도 오래 남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던 일이 이제는 마음에 남는 겁니다.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괜히 서운하고 눈물이 많아졌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더 소중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인데 이제는 이상하게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친구 자랑도 피곤해지고 억지로 맞추는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는 예전처럼 못 참게 될까요? 72세 최어르신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동창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임에 가면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집 이야기, 손주 이야기. 사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 친구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듣는 게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왜 이걸 참고 있었지? 이 시간이 아깝다. 그날 이후 모임을 한 달 쉬셨습니다. 그리고 집 앞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고 햇살 받고 바람 쐬는 시간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어르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래 남부터 챙기며 살았습니다. 자식 먼저, 배우자 먼저, 부모 먼저, 참고, 맞추고, 양보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고 싶다. 이제는 내 시간도 소중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화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늦게 찾아온 자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뒤로 미뤄둔 내가 이제야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화가 나고 사람이 피곤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졌다면 혹시 자기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화도 줄이고 마음도 덜 흔들리고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79세 이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만 보고 사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셋 키우기, 시부모 모시기,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언제 살아봤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으셨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작은 걸 하나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일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 뜨자마자 청소하고 빨래부터 하셨을 겁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처음엔 이상하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괜히 죄책감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울컥하는 것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 얼굴 좋아졌다고 말했답니다. 그때 어머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챙기려고.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자식 먹을 걸 먼저 챙겼습니다. 내 옷은 아까워도 자식 옷은 안 아까웠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했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아침 햇빛 보며 걷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시장 한 바퀴 천천히 돌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친구와 짧게 이야기 나누기. 그 작은 시간들이 마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꾸 화가 나셨습니까? 괜히 서운하셨습니까? 눈물이 많아지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만큼은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마음이 이제야 조금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편해지셔도 됩니다.
오늘 댓글에는 이것 하나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랬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보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작은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